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해를 하다 보면 이 탈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할 때는 제일 문제가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해를 하기 위해서 산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또 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직이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산 탈해를 이용할 때는 그 시간을 갖다 좀 탈해 시간을 좀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탈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배제하면서 빨리 탈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갖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탈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한 후에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게 되니까 그 탈해 완료를 확인하는 방법, 예, 그것들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뼈를 탈해하지 않고 표본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 간략하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뼈 조직의 표본 제작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과정 자체를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 뼈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제 탈해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표본을 만들게 되는데 드물게 우리 연구 목적으로 탈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뼈 조직을 취득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는 진단적인 목적으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제 탈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탈해 뼈 조직이 되겠습니다. 탈해를 한 다음에 이제 연성화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티슈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파라핀에 포매를 하는 그래서 파라핀 블럭을 만들게 돼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일반 염색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잘라서 이제 특수 염색이나 면역 조직학을 염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진단 과정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탈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우리 그 뼈에서 발생하는 그 질환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환들을 들어보셨잖아요. 뼈에서 이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 뼈가 저기 좀 연화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주로 이제 나이 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폐기형을 맞이하게 되고 에스트로겐 양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뼈에 들어있는 칼슘을 갖다가 우리가 검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탈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탈해되지 않은 상태, 비탈해 상태, 그대로 뼈 그대로를 갖다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파라핀을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말씀을 드렸을 우리가 포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수지, 레진을 이용하는 거죠. 예,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레진이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제 MMA 같은 그래서 이제 메타크릴릭 같은 그런 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포매를 하게 되는 거죠. 포매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박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방법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좀 안 되고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연마절편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표본을 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지 포매를 한 다음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박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반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기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에 침착되어 있는 칼슘 같은 걸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칼슘을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이제 펀코사라는 칼슘 염색 방법이 있어요. 은을 사용해서 염색하는 방법인데 이제 칼슘이 아주 검게 짙게 나타나는 그런 염색 방법이 있죠.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염색에서.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지 포매된 그 블럭을 가지고 마치 그 맷돌에다가 조직을 갈듯이 연마해서 얇게 만들어서 표본을 만드는 그런 절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연구 목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grind section, 그래서 ground sec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연마절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표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단적인 목적으로 뼈 조직은 탈해를 기본으로 해서 연성화해서 파라핀 블록을 만든 다음에 마이크로톤으로 절편을 잘라서 우리가 일반 염색을 하거나 특수 염색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 목적으로 탈해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비탈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수지로 포매한 다음에
뭐 일반 염색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제 칼슘을 보기 위해서 폰 구사 염색을 하거나 연마절편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탈해를 하는 조직, 그다음 비탈해 상태에서 피부를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 기본은 우리가 탈해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탈해를 중심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칼슘이 심착된 부위로부터 칼슘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탈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직을 연성화시켜가지고 일반 조직같이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칼슘이 침착된 상태로 그대로 그냥 파라핀 포매를 했다 그러면은 파라핀하고 이 칼슘 사이에 너무 단단한 경도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절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박절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탈해를 해서 박절을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까 같이 우리가 비탈의 상태라고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레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하는 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이제 오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뼈 조직이 되겠죠. 뼈 조직도 이제 그 어떤 질병의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뭐 절단 검체에서부터 이렇게 크다란 우리가 절단 검체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간 사이즈 정도의 절제 검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목적으로 이제 뭐 바늘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생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사용해서 그런 생검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검체 조직이 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우리 또 골수 천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 백혈병 같은 거 진단하려면 이제 골수를 뽑아 천자인데 이때 뼈 조직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탈해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골수 조직 같은.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결핵에 걸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걸락괴사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결핵균에 의해서 걸락괴사가 나타나는 거, 치즈괴사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괴사 자리에 칼슘이 침착하는 석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딱딱해져 버리는, 그래서 폐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핵이 치유되고 나서도 남아있게 되니까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항상 이 부위가 남아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건강검진 같은데 이제 결핵을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이라고도 남아있는 이 부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직접 결핵이 지금 현재도 이제 결핵이 살아있는지, 결핵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통과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난소 있잖아요. 여러분. 난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그 난자를 생성하는 성선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난소에 좀 특별한 종양이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기형입니다, 기형. 그래서 기형종이라고 영어로는 테라토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난소에 가서 말이죠. 머리털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뭐, 치아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상한 조직이 섞여 있어도, 특히 이 치아 같은 거 아직 칼슘 침착 부위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경우라면 탈해를 해서, 우리 봐야 되는 그런 경우죠. 뭐, 그렇게 볼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꼭 봐야 된다면 이제 탈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소성 석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원래 정상적이라면 석회 침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칼슘 침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간이나 그다음에 콩팥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칼슘이 침착하는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탈해가 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뼈를 대상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뼈들이 또 칼슘 침착 부위가 나타날 부위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탈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탈해제를 써서 탈해를 하는데 그럼 탈해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해줘야 되느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검사를 빨리 해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침착되어 있는 칼슘 침착 범위, 석회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적은 경우하고 많은 경우가 다르겠죠.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단순하게 구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조직 내에서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효소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그 염색을 어떤 걸 좀 특수한 염색을 써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게 되니까, 그거에 맞게 적합한 또 탈해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어떤 염색법을 사용하느냐도 이제 선택 조건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탈해제를 사용해서 탈해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